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24탄입니다. 벌써 24탄까지 왔군요.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도 심각해집니다. 제목이 우선 살벌하죠. 전쟁의 조짐. 이게 예방전쟁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빅딜이 쳐져서 북한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 및 대량살상 무기를 내려놓고 개혁 개방의 길로 갈 것인지 그 운명적인 결판의 순간이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북한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징표들이 있어요. 이게 뭐 김정은이 예를 들면 회담장에 나왔다. 그럼 이게 평화의 길로 가는 거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담장에 나오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CVID를 정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CVID를 정말로 할 때 북한이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 조치는 밖으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한 발 한 발 전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의 조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전쟁의 조짐이란 하지 않음입니다. 북한이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전쟁의 조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말씀 여쭈겠습니다. 일본 신문 중에요. 제일 진중하고 제일 말을 아끼는 신문이 니혼 게이자입니다. 이게 요미우리보다 더 말을 아껴요. 그러니까 산케이나 이런 종류의 그 요란한 신문과 달리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그런 건데 그 논설위원, 걔들 용어는 편집위원이라 그러죠. 논설위원이 어저께 무지하게 살벌한 글을 올렸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며칠 사이에 좀 개기고 있잖아요. 이게 교섭을 위해서 이렇게 페인트 모션 쓰는 그렇게 앙탈 좀 부려보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압력이 전례 없는 수준까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절감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야 이거 좀 생각 좀 다시 해봐야겠는데 이런 아주 심각한 기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 미국의 압력이 전례 없는 수준까지 높아져 간 건 어디서 드러나냐? 이번에 주한 미 대사로 해리 해리스 해군 사성 장군이 임명된 데서 드러난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정부의 지금의 포지셔닝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런 아주 유리한 포지션에 와 있다. 교섭으로 그러니까 미북 회담에 의해서 CVID를 달성해도 좋고 회담에 결렬돼서 군사력을 사용해서 예방전쟁을 일으켜서 트럼프가 전시 대통령, 워타임 프레지던트가 되어서 미국 국민을 확 잡아 이끄는 그런 그 강력한 리더십을 달성할 수도 있게 된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살벌한 얘기입니다. 이 해리 해리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니혼 게이자에는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할 때 제일 미국이 그 어려운 점 혹은 제일 염두에 많이 두는 점이 20만 명에 달하는 주한 미국인의 안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리 해리스 같은 종류의 사람은 순식간에 20만 명을 소집해서 안전을 보장해 가지고 한국 바깥으로 혹은 한국 내에 이제 그 전쟁의 그 위험이 미치지 않는 대로 빼낼 수 있는 그런 프로 중에 프로다. 프로 중에 프로란 얘기를 저기 그 니혼 게이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얘기했지만 해리 해리스가 지금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잖아요. 현역 사성 장군이란 말이죠.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을
주한 미대사로 딱 임명했다라는 거는 전시체제란 그런 의미다라는 걸 니온 게이자이가 적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미국 좀 안다는 사람들, 또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올해 가을인데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이 군사행동 하겠냐. 그래서 선거 끝내놓고 하겠지. 그 군사행동 하면은 불리할 텐데. 니온 게이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요. 니온 게이자가 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꽃놀이패란 얘기예요. 여기 이 마지막 얘기인데 뭐냐면, 그 회담에 의해서 북을 CVID로 이끌어내도 트럼프의 승리고, 예방전쟁을 일으켜서 전시 대통령이 되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도 트럼프의 승리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꽃놀이패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벌한 얘기입니다. 저는 니온 게이자이급의 신문이 굉장히 온건하고 진중한 신문이거든요. 니온 게이자이급의 신문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고 무지하게 놀랐어요. 거기다 더 살벌한 얘기예요, 니온 게이자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래같이 미국을 적당히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핵병기를 온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은 한 발 한 발 전쟁 준비를 순조롭게 착착 다 끝내왔다. 이것을 북한이 이제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표명할 수 있는 찬스는 이번 6월 12일 날 미북 정상회담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찬스 놓치면 그 다음엔 군사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적당한 거짓말로 넘길 수 없고 정말로 철저한 CVID 패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포기하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표방하고 그 표방을 뒷받침하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군사행동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은 심심해서 붙여놓은 건데 이 그림이 이제 미국의 공포스러운 F-22 전투기죠. 이게 우리는 잘 실감이 안 가는데 미국은 공군도 전투기 돌리고 해군도 전투기 돌리고 해병대도 전투기 돌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4군 체제예요. 해병대가 육해공과 동급인 하나의 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특이한 그런 군사 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F-22가 공군용, 그 다음에 해군용, 그 다음에 해병대용이 조금씩 모델이 달라요. 그거 표현하는 그림이고요. 이런 공포스러운 그 미국의 전략자산 내지는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동아시아 일대에 전부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나면, 예방전쟁이 나면 아마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첫 15분, 30분 안에 결판이 날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 무력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반격이 들어가게 되면 이 휴전선 남쪽에서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그 휴전선 북쪽에서 북한 쪽에서 어마어마한 단기적, 순간적 사상자가 나더라도 북한 자체를 15분 내지 30분 안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일방적인, 거의 도살에 가까운 그런 군사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상황이 이러함에도 계속해서 가는 거죠. 미국은 CVID, 그러니까 완벽한, verifiable, 증명 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비핵화 혹은 dismantl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러니까 비핵화 혹은 대량살상 무기 전체의 해체, 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계기는 이제 북한은 이제 적당히 이제 체면 치레하면서 여론전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개기고 있는 중이죠. 요번에 그 트럼프가 그 말 했잖아요.
미국이 목표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기자들 질문에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이 목표하는 특정 조건, specific condition,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 특정 조건이 뭐냐? 국무부가 바로 엊그저께 따라서 발표를 해줬어요. 그 조건은 CBID다. 미국 부통령 펜스는 며칠 전에 북한에 향해서 야 미국 대통령 가지고 장난치면 너희 못 되는 거야. 그 죽는 수야 임마. 미국 대통령 갖고 장난치지 마. 이런 말을 했고요.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서 이번 회담 전에 야 어떻게 내가 전한 북한 애들에 관해서 내가 전한 말하고 북한 애들이 하는 말이 왜 달라? 너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약 먹었냐? 뭐 이런 식의 추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명확한 거예요. CBI도 이번에 가겠다. 회담으로 안 되면 군사력으로 예방전쟁해서 가겠다 이거예요. 그건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북한과 같은 미국 용어로 irresponsible actor, 그러니까 무책임한 행위자가 핵과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알카에다나 혹은 ISIS나 뭐 이런 테러 집단이 핵과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미국을 포함한 이 자유민주 세계 진영은. 그러니까 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명과 이미 상황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이제 북한 그 김일성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집단은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발표했잖아요. 우리 공화국은 존엄한 핵 보유국이다. 우리는 리비아랑 다르다. 이런 식이라면 북미 회담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든지. 쥐가 고양이한테 대드는 거죠. 한마디로. 죽으려고 눈이 뒤집히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니 북이 그러면 진짜 비핵화 CBID 비핵화 간다 그러면 이건 뭐 회담만 열리면 그렇게 가는 거야. 물론 회담이 열려야죠. 그러나 회담은 첫 단추에 불과해요. 진짜 그 길 가나 안 가나 보려면 북이 내부 변화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북이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강성대국과 선군 정치를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걸 강조하는 얘기를 했죠. 변함이 없다 이제. 더 열심히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죠. 내부 선전용으로. 이 북이 어떻게 내부 선전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북한의 지배 집단이 정말로 CBI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부 선전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내부 상징 체계를 수정하지 않고 내부의 노선을 수정하지 않고 나아가서 김일성 유일 사상을 수정하지 않고는 CBI들을 못 간다고요. CBI도 못 가면 예방전쟁이에요. 왜 그러면 CBID라는 건 개혁 개방으로 가는 길목인데 따라서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짧게 잡아도 60년대 후반이니까 50년 동안 선전해온 주체사상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이미 70년대 초에 김일성 유일사상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처남이자 김일성 둘째 마누라의 오빠이자 김일성의 젊은 시절 동북 항일연군의 같은 지도자였던 김광엽 당시 2인자를 처형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김일성 사교 체제는 60년대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50년 동안 그걸로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고 튜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CBID로 가고 개혁개방으로 가면 이 사람들의 머리 구조, 사고방식과 감각구조를 바꿔주기 위한 내부 선전이 시작돼야 돼요. 그 내부 선전이 시작되나 안 되나가 바로 북한이 정말로 CBID로 가냐 안 가냐를 보여주는 유일한 바로미터예요. 그거 없이 김정일이가 회담장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평화스럽게 살 수 있게 돼. 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나 지금 기레기들의 분위기잖아요.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걔들이 정말로 CBID로 간다면, 걔들이 정말로 비핵화로 간다면 지난 5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세뇌해왔던 그 세뇌 선전 프로그램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발걸음입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얘들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 저는 이런 거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인간선언 나와야죠. 이 선언이 나와야 예방전쟁이, 이제 완전히 예방전쟁 안 가도 된다. 이제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춤추고 살 수 있다. 평화스럽게. 저도 나가서 하루 종일 술 먹을 거예요. 이러면. 문 정말로 모든 일 다 닫아 걸고 24시간 술 먹으려고 그래. 만약에 이런 선언이 나온다면. 1946년 1월 1일 날 텐노라고 부를게요. 왜 제가 천왕. 왜 그러냐면 전 일왕이라고 부르면 일본 이 텐노들이 가지는 일본인들이 가지는 이 종교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왕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일본 사람한테 텐노라는 건 왕이 아니에요. 신토의 교주잖아요. 일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종교가 신토 아니에요. 신도. 그게 결국은 천황과를 받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천황이라 그러면 또 친일파라고 욕먹을 테니까 오케이. 천황의 그 일본식 발음 텐노라고 부를게요. 요새는 안 그러지만 그 일제 때는요. 제가 이제 여기 사람들하고 이제 회의 중이야. 그런데 요번에 텐노께서 그러면 전부 머리를 그냥 여기 박듯이 꽝꽝 하고 전부 숙였어요. 텐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도 그 말하는 저도 그래야 돼요. 텐노께서 말씀하시기를 텐노가 이러셨고.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왕이라 그러면은 그 어감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텐노라고 그냥 부를게요. 텐노가 1946년 1월 1일 날 인간선언, Humanity Declaration이라는 걸 했어요. 인간선언의 그 가장 엑기스가 되는 문장을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텐노 가문이에요. 텐노 가문과 일본인 사이의 관계는 항상 상호 신뢰와 애정에 바탕해 왔다. 전설이나 신화에 바탕했던 것이 아니다. 텐노 가문과 일본인 사이의 관계는 텐노가 신이라거나 일본인이 세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에 그들을 지배할 운명이라거나 이런 따위의 그릇된 관념에 의존하지 않는다. 천황이 나 인간이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 집안 인간 집안이야. 이걸 선언했을 때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추정컨대 10,000명 정도 자살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각이 총사퇴했어요. 이 선언 때문에. 이게 메가더 사령부가 시켜서 선언했거든요. 메가더가 시켰다고요. 텐노 천황 팔을 딱 잡고 쥐어 틀은 거예요. 너 이거 해야 일본이 안정돼. 그리고 일본이 자유민주 국가로 갈 수 있어. 너 이거 좀 풀어줘야겠다. 그래야 너를 전범으로 안 처리하겠다. 이렇게 딜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히로히토의 텐노 선언이 일본 천황 가문이 몇백 년 동안 해왔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일본 정신의 현대성을 획득한 거예요.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구파 그러나 엄청난 멋쟁이고 최고의 문장가였던 미시마 유키오 그 자위대 동경사령부에 들어가서 할복 자살했죠. 그것도 웃겼어요. 비참했어요. 할복 자살하면 원래 이제 칼을 갖고 이렇게 그으면 옆에 있는 이제 그 조수가 목을 쳐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조수가 겁이 나갖고 목을 못 쳐갖고 막 어깨 같은 데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15분인가 몸부림쳤다고. 그러니까 그 조수 제껴버리고 다른 동료가 그냥 목을 썰다시피 해서 잘랐어요. 끔찍한 일이었다고요. 정말 미시마 유키오 불쌍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미시마 유키오가 시를 쓸 때 이런 시가 있다고요. 오 텐노시오 텐노시오 왜 인간임을 선언하셨나이까. 아니 지금 텐노의 인간선언 나온 지 거의 30년 지나서 20몇 년 지나서 노벨 문학상의 후보에 올라간 일본 최고의 문장가, 일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일본 최고의 멋쟁이 청장년 문필가가 그런 시를 지었다니까요. 그러니 다시 그로부터 30년 전인 1946년에 일본인들에게 텐노의 인간선언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상상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 선언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적 질서를 가진 현대 문명 국가의 천황 텐노 가문과 일본인 사이의 관계가 정립된 거예요. 제가 뭐 검증은 안 해봤지만요. 텐노 가문은 그래서 일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일본 국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문장도 보면 그렇잖아요. 텐노 가문과 일본인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텐노 가문은 국민의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일본 국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마 텐노가 이제 해외 나들이를 해야 될 때는 아마 특이하게 나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텐노가 어디 움직였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패스포트를 특이하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이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일본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한테. 그건 누가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김정은이 이런 거 하면 정말 내 팬하겠어, 내가 진짜. 난 그때부터 김정은 앞뒤로 새겨진 티셔츠 입고 다닐 거예요. 우리 정은이 오빠 하면서 오빠 부대 할 거야, 오빠 부대. 김정은이 이런 인간선언을 발표를 해줘야 돼요. 북한이 진짜로 CBID 받겠다면. 이거 안 한다면요, 회담장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길로 안 가고 있는 거고요. 그 길로 안 가면 예방전쟁 나는 겁니다. 북한의 내부 선전선동이 어디로 가고 있나가 전쟁으로 가냐 평화로 가냐의 조짐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이건 제가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이 텐노의 인간선언 본 따서 김일성 가문과 조선인민 사이의 관계는 항상 상호 신뢰와 애정에 바탕해 왔다. 핵,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강성대국 등에 바탕했던 것이 아니다. 김일성 가문과 이거 잘못했네.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 잠깐 꽂혀놓고 할게요. 이거 야단 맞으니까. 조선 인민 사이의 관계는 백두혈통의 신이라거나 조선 민족이 세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배타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이라거나 따위의 그릇된 관념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김일성 가문은 조선 인민 전체를 인류와 세계와 문명을 향해 이끌어갈 것이다.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는 해야 개혁개방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개혁개방으로 가야 CBID와 개혁개방은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CBID 받으면 개혁개방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어요. 이 정도는 가야 그동안 정치범 수용소와 6.25에 무려 지금 추정컨대 굶어 죽은 사람까지 600만 명을 숨지게 한 그 참혹한 대량 학살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바깥에 대고서 누가 나와서 해호거리고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먹방해서 평양냉면을 먹고 먹고 이거 다 말짱 꽝이에요. 손잡고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말짱 꽝입니다. 이 집단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지배 집단이 자기들 내부의 주민, 자기들 내부의 백성에게 무엇이라 선전하는지, 그 선전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지 안 바뀌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거 안 바뀌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예방전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바뀌고 있음이 전쟁의 조짐입니다. 자, 그래서 심각하죠. 아주 얌체 같은 소리인데요.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면 예방전쟁 일어나면 휴전선 남쪽 별로 안 죽어요. 군사기술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미국의 미군과 국제의 그 군사력이 동아시아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 남쪽은 거의 안 죽어요. 그 대신에 북에 워낙 치명적인 무기가 많이 비축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휴전선 북쪽에서 아마도 한 15분 30분 사이에 6자리 숫자 이쪽 저쪽 죽을 거예요. 참혹한 전쟁이죠. 참혹한 거죠. 이게 모두 햇볕이니 뭐니 해서 다 퍼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안 퍼졌더라면 쟤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때 굴복을 했거나 혹은 좀 더 일찍 개혁개방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진입을 했거나 이런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못했거든요. 이 피값은 6자리 숫자가 떼몰살하는 북한 인민의 피값은 100% 깡통 좌파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